처음에 저한테 마이스토리를 해달라고 전화 주셨을 때 제가요? 그랬어요. 너무 내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떨리고 또 저가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거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어서 저에게 부탁하셨겠거니 생각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 제가 혹시 막 떨리는 목소리 안 들어 우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남아였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저는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시청에서 놀이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청에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왔어요. 와갖고 저는 아이랑 어떻게 좀 더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알고 놀이를 알려주는 줄 알고 왔는데 강의 내내 혼난 기억만 있어요. 아이들하고 잘 못 놀고 있다고 계속 혼났습니다. 시간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계신 최재현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선생님 나와서 강의하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본인 소개를 전업주부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서도 전업주부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전업주부, 저는 남자가 전업주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남자 전업주부를 사실 들어본 적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1시간 내내 전업주부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는 잘 안 듣고 전업주부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시청에서 강의를 듣고 저의 그 활동이 시작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흥에서 첫 번째 팝업 놀이터가 열려요. 자, 박스 팝업 놀이터입니다. 뒤에 박스로 집을 지었는데 보이시나요? 저희 남편 키가 한 180이 넘어요. 근데 우리 남편 키보다 훨씬 높은 저희가 박스 집을 지었어요. 보시면 주변에도 지금 집들이 보이시죠? 저렇게 박스 집을 짓고 저희가 저 집 안에서 밥도 먹고 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놀았어요. 근데 지금 저기 박스 집을 이렇게 보이시면 저기가 굉장히 넓은 공원인데 저기에 엄청 많은 집들이 생겼거든요. 한참 놀다 보니까 주부의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치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갈 때가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4시 반쯤 되니까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박스를 모두 부수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집을 지어서 박스를 부수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엄청 걱정됐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구만. 그런데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박스 집을 지을 때보다 더 빛나는 눈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내는 소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내는 소리를 막 내면서 저 박스 집을 너무 신나게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저는 그 순간이 저한테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팝업 놀이터를 끝나고 저는 저의 그 마음속에는 놀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스를 부신데도 웃을 수 있지? 자기네가 애써 지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의문이 생기면서 아이들한테 쓰는 언어가 바뀝니다. 놀아줄까에서 같이 놀래로. 이렇게 저는 첫 번째 팝업 놀이터를 시작하고서 제가 알고 있던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잘 놀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박스 놀이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뭔가 모임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시흥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생기려고 하는데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 장소에 갑니다. 가는데 그 안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공평한 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공평한 놀이에 꽂혀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같이 모여서 계속 이 플레이스타트 양성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플레이스타트를 하면서 어린이 추진단을 모집했거든요. 어린이 추진단은 놀이터를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수렴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지 함께 이제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 서울신문에 제가 저렇게 대표로 저렇게 나왔어요. 사진 잘 나왔죠? 저렇게 아이들과 원터케이를 진행하면서 또 놀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놀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이 딸려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봐줘요. 그 수건 돌리기 같은 거를 하고 있어도 저한테 딱 걸리면 천천히 띄워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천천히 띄워주더라. 아주 잘 달리는 친구들도. 네, 체력을 열심히 길러야 아이들하고 잘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린 춘대를 모집해서 같이 어린이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지도 또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어린이 놀이를 하려고 이제 여기 딱 들어왔는데 어린이도 놀아야 되고 영아도 놀아야 되고 성인도 놀아야 되고 어르신들도 놀아야 되고 다 놀아야 된대요. 네? 저는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놀이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는 저의 놀이가 육아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저의 놀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의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행복한 데 물론 있지만 저의 진정한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끼리 놀궁리를 합니다. 첫 번째 놀궁리는 바로 그림자 인형극을 하기로 했어요. 같이 모인 사람들과. 보이시면 옆에 저기 식탁에 전체 놓인 거 보이시죠? 저희가 저렇게 인형을 만들면서 놀았는데 인형을 더 많이 만들었을까요? 더 많이 먹었을까요? 맞아요. 더 많이 먹고 2시간 정도 해야지라고 준비했지만 결국은 놀고 먹느라고 조금 더 늦게까지 하고 인형 만드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더 시간 많이 쓰고 해서 만나기로는 한 2시간 했는데 한 4시간, 5시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렇게 놀고 하면서 저희가 저 인형극을 준비해서 저희 시흥에 있는 숨쉬는 놀이터 1호 개장 때 저희 공연을 합니다. 아쉽게도 영상이 없어요. 영상 들으면 깜짝 놀라실 때 너무 잘했거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놀궁리를 하지만 저희가 준비했던 놀이 중에 가장 재미있던 게 팝업 놀이터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팝업 놀이터를 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팝업 놀이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흙팝업 놀이터인데요. 저게 지금 슬라이딩을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덕에다가. 지금 저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저기다 계속 물을 뿌려서 계속 슬라이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인데 저 넓은 공간에 저희가 흙을 가져왔어요. 자, 저거는 황토흙이고요. 엄청 좋은 흙을 저희가 공수에다가 저렇게 손으로 직접 바닥에 뿌려서 저기 보면 저 포 위에다가 저희가 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놉니다. 얼굴 표정 보이시나요? 자, 물놀이도 했어요. 물 색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실컷 재밌게 놀고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자, 저기 다음날 저 흙이 하나도 남으면 안 돼서 지금 저희 청소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이제 초반에는 같이 논 친구들도 같이 했지만 나머지 이제 마지막 작업들은 저희 플레이스타트들이 했는데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놉니다. 지금 저기 혹시 청소하는 데 저기 하늘 보이시나요? 네. 아직 밝죠? 여름이어가지고 밝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 다음 사진은 저희가 청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저렇게 짜장면까지 시켜 먹으면서 저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4시간 놀고 5시간 청소하는 거는 너무 가성비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저희 이렇게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할 것 같잖아요. 이때는 저희가 달마다 팝업 놀이터를 했습니다. 다음은 팟캐스트입니다. 자, 혹시 팟빵 아시나요? 팟빵에 들어가셔서 놀이톡톡톡을 검색하시면 저희 플레이스타트들이 올린 방송이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기 끝에 있는 게 저인데 좀 전문가처럼 보이시나요? 헤드셋 끼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온라인 팝업 놀이터를 또 준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온라인 팝업 놀이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러스 중에 한 분이 그런 도구로 자해하는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카터칼로 연필을 깎는 그런 놀이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혹시 연필 깎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연필 깎기 세대여서 저도 칼로 연필을 잘 깎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깎아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연필을 저렇게 깎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저 맨 앞에 보면 연필을 깎아서 저걸 사실 쓸 수 없죠. 저렇게 길게 깎으면. 아이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연필을 깎습니다. 저게 보면 저희 집에 딸이 3명이거든요. 저게 분홍색은 저희 그때 당시 1학년 친구가, 초등 1학년 친구가 깎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친구, 고학년 친구, 그 다음은 중학생 친구가 깎은 거예요. 좀 차이가 나죠, 누가 깎았는지. 저렇게 연필을 깎으면서 저희가 온라인 팝업 놀이터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건 글루건. 아이들한테 글루건 주는 거 조금 엄마들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글루건 사용하는 법. 저거는 지금 달걀인데요. 달걀을 다 먹고, 빼서 먹고, 그 달걀 구멍을 막아가지고 저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1학년 친구예요. 저 손이 1학년 친구 손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글루건으로 계속 자기가 그 한동안 저렇게 달걀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깨지면 또 만들고 깨지면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면서 놀았고요. 가운데 사진은 저희 집에 이제 버리는 하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하드를 아이들이 분해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라이버 같은 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분들이 어떤 건지 좀 아빠가 설명해 주면서 저렇게 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온라인 팝업을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팝업 놀이터를 하면서 아이들과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팝업 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처럼 노는 애들은 잘 놀아. 근데 정말 놀아야 되는 애들은 못 놀고 있어. 학교에서도 보면 저기처럼 노는 친구들은 잘 놀고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정말 놀이가 필요하다는 친구는 못 놀고 있대요. 그런 친구를 정말 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고민에 빠지지만 고민에 빠진 동안에서 연락이 옵니다. 영유아 팝업을 할 건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영유아 팝업을 하면 그 엄마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다고 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유아 팝업을 하기 위해서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할까? 엄마들의 놀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너 아이 키울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나는 애기랑 같이 클 때 머리도 못 말렸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화장실도 잘 못 갔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꼭 나가려고 그러면 얘가 화장실을 하더라. 그래서 기저귀 갈고 하느라고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눠요. 나누다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럼 위로를 좀 해주자.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래서 옆집 언니 프로젝트를 합니다. 자, 저희가 그때 만든 영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갈게. 알았어. 좀만 기다려. 챙겨야 되니까. 알았어. 기다려.
저는 이렇게 딱 보여주면 막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울컥하시죠? 근데 요즘 신세대,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엄마들은 우리처럼 저렇게 힘들게 애를 키우지 않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말로 이렇게 울컥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딱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망했지를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는 되게 울컥하니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이거 만들 때 보면 저 아기는 실제로 지금 저 안겨있는 저 엄마의 아기예요. 아까 나온 그 분의 아기가 아니고 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저희 너무 즐거웠고 저기 아까 식사 내줬던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한 상을 준비해서 저희가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상을 준비해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따뜻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따뜻함을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따뜻하게 너희 얘기를 들어줄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상으로 엄마들을 만납니다. 근데 엄마들이 코로나 시기 때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이런 공포감이 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랑은 또 틀린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놀이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스를 가지고 노는 것조차도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박스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 택배 온 박스도 아이들한테 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박스에 가지고 되게 잘 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되게 두려워하고 그런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명 어머니를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명 어머니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 있는 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전문 그런 상담가는 아니지만 아이를 먼저 키웠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얘기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영유아 화분 놀이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 아이예요. 소극자 아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플레이 스타터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성장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먹으면 다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기 안에서 제가 진정한 어른으로, 좀 참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곧장 이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엄마인 배우 뽀글이 김민영입니다. 저기 그림 보이시나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연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머리가 다르죠? 지금 머리랑 다르죠? 어떤 머리가 제일 어릴까요? 네, 지금 머리는 제 자연 머리예요. 자연 곱슬머리. 얘기 들으신? 아니 너무 네, 잘 어울려. 저 가발머리고 제가 이게 진짜 머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지금 제 머리 잘 어울리나요?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놀이 즐거움의 발견, 온전한 나다움, 놀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놀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저예요. 저 뽀글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매력적인 콧세머리입니다. 그리고 시흥시 토박이이고요. 그래서 시흥에서 지금 한 35년 정도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4살, 11살, 8살, 전 딸딸 아들 엄마입니다. 아까 딸딸딸 엄마였고 전 딸딸딸 아들 엄마예요. 네, 그렇게고 지금 제 눈에만 잘생긴 남편의 아내입니다.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중고등부 교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그 엄마 배우로 제가 만든 이야기로 가치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로 한 2년 정도 작년까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숨쉬는 놀이터 활동가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저도 플레이 스타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엄마입니다. 네, 우리 첫째 딸아이인데요. 저는 28살에 갖가지 여러 꿈들을 막 꾸면서 막 그러다가 잘생긴 제 눈에 막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30살에 결혼을 했고요. 32살에 예쁜 첫째 딸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가 고모가 사준 피아노 너무 좋아하는데 피아노에 관심이 없고 상자 위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죠. 아이들이 상자를 더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은 저의 립스틱을 아작을래 제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한 3번 정도는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이랑 같이 놀이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나는 되게 잘 놀아주는 엄마다, 같이 잘 노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한 3년 있다가 또 애가 또 나오고 또 3년 있다가 또 애가 또 나오고 이게 되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또 신랑이 일을 많이 하는 3남매를 키우느라 제가 세 아이를 온전히 다 키웠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는 거 참 힘들다 막 이러는 중에 그러는 중에 지금 플레이스타터를 알게 돼요. 시흥시에서 이제 이렇게 놀이활동가 지금 가정처럼 진행하는 걸 통해서 플레이스타터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노는 게 정말 즐겁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허용적이지 못하고 그랬었구나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요 영상은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 같이 만나서 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콕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 안에서 놀이하는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자 해서 모든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요거는 첫째 딸아이가 편집했어요. 그때가 한 4학년, 3, 4학년 요때 나이였었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만드는 겁니다. 됐어? 됐죠? 됐지? 네. 여기 아까 글루건 전에는 사용 못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뽀글이 엄마와 3남매 중에서 첫째 누나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휴지심을 이용해 이 영화에서 나오는 풍선집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고요. 잠시만요. 지금 막내가 지금 4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7개월 아이를 두고서는 그때부터 어린이집 특강활동 강사를 하게 됐어요. 그 교구 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놀아줘도 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같이 육아하는 것도 한 3년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육아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되고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랑 놀이하는 그 놀이의 과정이 이게 진짜 노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플레이스타터를 이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놀이하는 과정들을 내가 생각했었던 놀이, 그보다 이런 놀이, 맞아, 이 놀이가 진짜 놀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그 숨쉬는 놀이터 그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지금은 요 판으로는 절판이 됐고, 그 놀이 즐거움의 발견, 지금 이 제목처럼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몇 장 안 펼쳐보고서는 첫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저의 마음을 확 울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로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럴의 생활의 모든 것이 원만했다. 그러나 마흔을 넘기자 스케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여전해. 어떤 일도 그만두거나 줄일 수 없었고, 남편과 아이들하고 보내는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희열 조이였다. 그녀가 자신의 놀이의 역사를 떠올리며 재구성해 갈수록 자신이 말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말 타기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럴은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말을 빌려주는 곳을 알아내 다시 말을 타기 시작했다.
로러리 말타기라는 순수한 놀이를 다시 시작한 후에 가장 놀라웠던 일은 이 충만하고 완전한 느낌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말을 돌보고 규칙적으로 말을 타고 때때로 소규모 경매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서 이성으로 설명하기 힘든 충만한 쾌감을 느꼈다. 그런 느낌은 가정과 직장에도 이어졌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거리들이 더 이상 그리 까다로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는데 꼭 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 내가 이 일터로 오기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작점을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은 시민 공연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공연장에서 공연까지 하게 된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이 공연을 시작으로 나의 삶에 많은 기회들이 생겼고 뭔가 이렇게 열려지는 것들이 아 맞아 내가 내 놀이를 찾아서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게 간호사 역할이었는데 28살 역할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그 나이대를 다시금 들어가서 뭔가 하는 느낌이 막 들면서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같이 하는 사람이랑도 너무 즐겁게 공연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이라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썼던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요.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독방 육아 말 좀 그렇지만 제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감당했었어야 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도 일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때마침 엄마도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애들이 막 다 챙겨놓고선 엄마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했었던 저의 놀이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놀터 활동가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영유아 그런 공연에 대한 워크숍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배우로서 내 마음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더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로서 또는 내가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길이 너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맞춰지지 않는 퍼즐과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나는 내가 꿈꾸는 걸 못하는구나. 나는 엄마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그 유아동극 창작하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시흥시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워크숍이었거든요. 이것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3년에 걸쳐서 저희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뭐 음향, 뭐 소품 모든 거를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이 선생님이 본인을 엄마 배우라고 지칭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야, 엄마로서 내가 놀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하는 놀이터로서의 연극, 함께하는 놀이자로서의 배우, 함께하는 놀이자로서의 부모, 이게 엄마 배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뭔가 퍼즐 하나를 딱 찾은 느낌, 뭔가 그 아까 앞에 있었던 퍼즐 하나 띄어져 있던 그 퍼즐을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놀이구나, 맞아, 내가 그걸로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엄마인 그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의 꿈을 그 전에 가졌었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의 이야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엄마인 내가, 엄마인 그들에게, 또 엄마인 내가 나의 아이들과 같은 나의 그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내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놀이였구나. 뭐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엄마,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 가치를 전하는 사람인데 놀이로 가치를 전하자. 이게
저를 표현하는 것이 됐고요. 그래서 놀이로 이야기를 전하는 나는야 엄마 배우, 엄마인 배우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타터 안에서 놀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플스와 함께 플레이스타터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숨쉬는 놀이터 활동가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 얼굴은 다 개인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려졌지만 보시면은 같이 웃게 되셨을 거예요. 너무 해맑게 웃는 그 웃음, 그리고 막 그 집중했을 때 입이 뾰루통하게 나오는 그 입술, 그리고 막 신나게 놀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신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그 시간들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거 글씨는 공기 있죠. 공기 가지고 제 글씨, 제 이름 글씨 이렇게 만들어준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여서 이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플스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코로나 시대 때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놀이하는 거 지금 컵에다가 이렇게 컵케이크 만드는 거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여가지고 캠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같은 놀잇감 가지고 거기 온 친구도 우리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같이 마시멜로 나누면서 같이 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공연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른의 놀이로 해서 또 낭독극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뒷모습 보이시나요? 뭔가 전문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인극이 아니라 낭독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의 글을 보여주셨고 이 시가 3편의 낭독극으로 창작이 되어져요. 정말 그냥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애 놀이하자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극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영상과 소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음향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1인극 만든 거를 숨쉬는 놀이터에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 공연 안에 아이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놀기도 하고 막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이 아이들의 놀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재밌게 저도 신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교육 음향과 대본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가치들이 나눠지는 것에서도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저의 성향은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스를 통해서 되게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서 같이 마음 맞춘 엄마들 몇 명 모아가지고 아이들 그림책 읽어주고 놀이하는 시간들도 갖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인형극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방귀시합으로 인형극 보여서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방구 소리 내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낭독극 했었던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제 같이 보조 강사로 이렇게 신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은 놀이였는데 무언가 내가 꿈꾸고 내가 해나갈 방향들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저희 삶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플레이스타터와 함께한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엄마인 나로서는 내 시간, 내 삶이 중요하고 놀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허용적이지 않은 그런 엄마였었는데 플레이스타터와 함께한 이 놀이활동과 이 시간들, 함께한 시간들 덕분에 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내가 다른 방향이 아니고 한방향 가치가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놀 시간, 놀 공간만 있으면 아이들을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허용적인 엄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 저로서는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꿈꾸기만 하고 막 있었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이것들 살아내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구나. 내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가 헛되지 않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남의 관계가 그 관계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이로움들이 같이 모두어져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네, 시간이 지금 막 푸드닥 지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 같이 하신 그 놀이활동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부분들인데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이 돼서 나는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랬었던 저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것을 만나고 그것이 책이든 사람이든 공간이든 전과 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예술이다. 네. 오늘과 내일이 또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다면은 저도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무척 떨려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면 나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 역시 50대라고만 말씀드릴게요. 50대고요.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많이 늙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일단 하늘 보기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산책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요? 정답. 네, 저는 수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다를 떨다 보면 우리 전화하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떠들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이따 만나. 네, 얘기가 굉장히 이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서 수다를 조금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풀수는 필수라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풀수를 하게 된 계기는 저랑 같이 자원봉사를 하던 선생님이 풀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냥 놀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데리고 노는데 뭐 하고 놀지?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아이들은 다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쓱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문화 아이들 정서, 그 다음에 학습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근데 놀이라고 해봐야 뭐 간단하게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 보드게임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였는데 그 순간 우리 선생님 얘기가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놀이?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만날 때 일단 놀이로 하면 좀 친근감이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플레이 스타터 그때 배우셨다고 했는데 언제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내년이래요. 그래서 내년 그러면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바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미 끝났대요. 그때 저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끝났다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를 또 기다립니다. 그 다음 해가 바로 올해였는데요.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제 직업은 일단 주부였고요. 그 다음에 주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 버리로는 더 이상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뭘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거 방문학습을 시작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픈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아픈 아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뭐 ADHD, 그 다음에 퇴행,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울고 저걸로 뛰어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그럴까 이러다가 제가 이제 극간에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는 부산에서 이사를 온 아이였죠. 이사를 온 아이였고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딱 만나러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자만합니다. 내가 뭐 그런 애들을 한둘 만났나? 네, 그러면서 뭐 오히려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저는 더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역시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딱 표정이 이거예요. 너 얼마나 버티나 볼게. 얘 표정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가 아플까?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수업을 가니까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아이가 자꾸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뜻 딱 봤는데 이 아이의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줄이 여러 개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만 하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집에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둘째를 보고 셋째를 봐도 굉장히 발랄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고 뭐하고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아이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이 아이 뭐지?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친구. 그래서 이제 제가 앞뒤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친구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땡땡이 판사님 오셨수?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딱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기대치 거기에 눌려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자기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만심으로 이런 걸 묻습니다. 어렸을 때 뭐 충격적인 거 있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누가 또 그렇게 물었어? 선생님, 저 병원 다니면서 약 먹어요. 근데 병원 선생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학교에 상담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거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얄팍한 지식으로 아이한테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풀스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의 방문학습지 선생인지 아니면 얘랑 수다 떨러 온 건지 나중에 이제 막 혼동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말이 없던 친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가 딱 학교에 가서 학교 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못 나간대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힘들어? 학교 가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고 노는지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떠들고 노는 게 제일 좋았구만. 얘는 어떻게 쉬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표현하지?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만 집중을 했었냐면 애착. 그러니까 저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는 인식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착으로만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됐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풀스를 배우면서 이 애착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애착과 놀이 책들 다 받으셨죠? 거기에 놀이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번뜩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놀이가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책을 보면 10세 전후로는 무조건 몸으로 놀아야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지고 이기고 이런 거를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긍정적인 힘이 증폭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 제가 이 자해를 한 그 친구를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을 때 이 친구한테 놀이가 없었어요. 그저 늘 공부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괜찮다 해도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잘했고 이러니까 거기 기대치에 미치려고 하니까 시험을 못 보면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친구 어린 시절에 놀이가 없었구나. 저는 그걸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풀스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로 우리 지금 여기 젊은 어머님들도 계시고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저처럼 조금 있으면 이제 할머니가 될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손주들. 예.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정말로 놀아야 한다. 놀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경쟁사회. 엄청나게 이 경쟁을 위해서 아이들 태교부터 태어나서 공부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요. 제가 방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한 5시 이후나 1학년 아이들이 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회의감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 일을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스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노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절감하기 때문에 10세 전후에는 무조건 제발 놀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 여기 놀이 양성과 가정에 우리 여러분 많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리시에 제가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풀스는 필수다라고 한 건 저희가 올해 아이들 디자인 캠프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캠프가 뭐냐면 그 예술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아이들 아이디어를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 머릿속에서 나온 놀이를 가지고 놀잇감을 만드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풀스에서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단어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이 협동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배워요. 그래서 저런 것도 분해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조작을 해서 완성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다 모였을 때 아이들은 저렇게 만들고 이제 뭐 부수고 뭐 다시 아이들이랑 만나가지고 놀잇감을 계속 아래 위층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든 놀잇감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저희가 시소, 그네, 그 다음에 사다리, 그 다음에 수레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놀면서 이 놀이가 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또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우리 시흥시 플레이 스타터는요 청소년 플레이 스타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혼자 절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면 우리 마을이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행복해지고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매달 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나? 그런데 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섰는데 이것까지 이제 또 한번 서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후달달달 이렇게 떨리지만 네. 지금 1월부터 쭉 저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이제 9월달에 골목 놀이터라는
파업 놀이터가 열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잇감을 좀 몇 개 준비해서 내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나가서 그냥 동네 아이들 아무나 다 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시간을 가졌는데 뭐 꼬마야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음껏 놀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 친구가 저한테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나 아줌마. 에? 아줌마요? 이러면서 나 놀이 아줌마. 나 아줌마 별명 알려줄까? 그랬더니 뭔데요? 이래요. 그래서 나 놀자. 에? 제 애칭이 놀자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귀엽게 이렇게 얘기해요. 놀자 이모네.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학업에 시달리지 않고 몸으로 진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저는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이제 앞으로 놀이 활동가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그러기를 바라고 고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발표자의 발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서 하필이면 제일 뒤를 맡아가지고 계속 후덜덜 뒤에서 떨다가 나왔어요. 네, 저는 나와 플스와 하얀색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플스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지금 꿈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운명처럼 만나게 된 플레이스타터입니다. 아주 옛날 2022년이에요. 시흥 어느 마을에 시안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아이가 제 첫째 아이 이안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6살 시안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개구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시안이, 이안이 엄마 벨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작년 3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들어오면서 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외국에서 8년을 거주하다가 아이들은 다 일본에서 8년을 거주하다가 왔는데요. 그 전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아이들을 두 아이가 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잘 지내다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몇 차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흥으로 뚝 떨어지게 됐어요. 시흥을 막 찾아서 오게 됐던 게 아니라 시흥으로 막 오게 돼가지고 그때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고민도 많고 그리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밖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때에 맞춰서 가족이 때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교육 부분도 그 당시 외국에서 접하는 한국의 교육은 정말 처참해 보였어요. 그야말로 처참해 보이고 제가 이제 친구 일본에 사는 여러 외국 가족들에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나라를 손에 두고 있지만 이 중에서 한국은 가장 가기 싫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교육이 있었어요. 내 아이들이 그 입시 지옥에 절대 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자꾸 무대 음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계속 나의 어떤 창의적인 일 혹은 창작, 예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다 이런 아파트가 즐비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29일에 날이 정말 좋았고요. 그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산을 가보자. 소리산이 있어요, 시흥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그야말로 아무 계획 없이 거기 산책을 나가보자라고 해서 소리산을 가게 됐고요. 거기 가서 우연히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플레이스타트. 저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죠. 플레이스타트 팝업 놀이터 해서 만나게 됐고 이게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의 공원처럼 어떤 산 능성을 따라서 어느 한쪽에는 폐연성으로 만들어진 해먹이 있고 또 한쪽에는 기타 치는 친구들 있고 한쪽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고 뭐 얘들아 뭐 이런 소리 막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아이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른이며 아이며 다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제가 알고 갔던 게 아니어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사 약간 천국이 있다는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한편의 무대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받았던 팝업 놀이터의 인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두 아이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고요. 거기 지금은 누군지 알게 된 선생님 두 분이서 네, 보물찾기를 하고 보물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보물을 그렇게 바꿔주는 종이와 사탕을 바꿔주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겨드랑이에 책을 한 권을 꽂고 갔었는데요. 그게 이 책이었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는 책을 겨드랑이에 꽂고 가서 아이들 걷다가 어디 앉아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꽂아서 갔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살포시 나도 이런 거를 누가 했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 찰나에 누가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최재원 선생님이셨어요. 뚜벅뚜벅 너무 제가 뭔가 촬영을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늘 들고 다니는 태블릿이 있거든요. 태블릿을 이렇게 갖다 대주면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제가 인터뷰에 어쩌다 보니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에요. 역시 아이들은 뭐 이렇게 노는 게 최고이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태양 수학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흑역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고 최 선생님과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게 됐어요. 그때 받았던 어떤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걸 준비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되려 인터뷰를 한 거죠, 이제. 제 인터뷰가 끝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플레이스타터, 그다음에 시흥시 보건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선생님이 가시면서, 뭐 언젠가 또 뵙겠군요. 하시면서 유유히 다른 분은 또 촬영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플레이스타터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한 번에 다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플레이스타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2부가 시작되죠.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이제 살아갔어요. 한동안 있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나 플레이스타터 이런 것들을 잊은 채로 한동안 지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우연히 숨쉬는 놀이터, 아까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이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제가 다 잊었지만 꼭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선생님의 성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성함을 잊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사에 최재훈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 그때 다음에 또 언젠가 만나겠군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뭔지도 모른 채로. 저한테는 그 팝업 놀이터의 잔상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양성 과정이 뭔지도 모르는 채 신청을 하게 됐고요.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 문유한 선생님 만나셨죠? 네. 그래서 오명환 선생님, 또 최재현 선생님, 문유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양성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조별 활동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하면서 점차 놀이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 양성 과정이 끝나고 워커 과정이 시작됐어요. 이게 저희는 중간에 무슨 텀이 없었어요. 쉬는 게 없이 저희 기수는 그냥 기본 과정을 쭉 한 6주를 가더니 바로 워커를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쭉 워커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워커 과정 중에 팝업 놀이터 디자인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과가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팝업 놀이터 분과에 들어갔죠. 그래서 디자인 캠프를 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이 남게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캠프를 하게 됐냐면 우리 선생님 나오시죠? 말씀하셨던 놀자쌤 같은 기수거든요 저랑 거기다 같은 조였어요 놀자쌤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명사로 나열해 보면 사실 몇 개 없는 거예요. 뭐 줄넘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명사들이 있죠. 뭐 보드게임, 줄넘기, 그리고 제 머릿속에 요즘 떠오르는 거 게임, 닌텐도 뭐 이런 명사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사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주에서 막 동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소리치다, 올라가다, 기어 올라가다, 내려오다, 침 뱉다, 뭐 여러 가지 모든 동사들을 적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있죠. 그 중에서 우리 기수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사가 무엇일까를 추려봤더니 여기 나오는 올라간다, 미끄러져 내려온다, 뛴다, 소리 지른다, 분해한다 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동사가 발현이 되는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각자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사가 넘실대는 놀이터, 그리고 우리가 투표한 아이디어나 그리고 꿈이 살아 숨쉬는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중에 특이했던 점이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저희 기수에서 제가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동사가 분해하다였어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에서 그럼 이 분해하다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분해라는 것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6월 팝업 놀이터, 이게 지난 6월이에요. 얼마 전이죠. 그래서 6월 팝업 놀이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팝업 놀이터를 잠깐 설명하자면 아이들의 입장료처럼 저희가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하나씩 들고 오도록 했어요. 그게 입장료인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장난감을 분해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세팅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장판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그 분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라이버 이런 거 들어있는 딱 세트를 하나씩 딱 나눠주고 곡을 나눠주고 장갑 나눠주고 제대로 분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딱 조성,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분해를 하는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딱 그 느낌을 주고 분해를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구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돕고 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이번에 워커고기가 만들었던 팝업 놀이터입니다. 아까 놀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자인 캠프, 놀잇감 디자인 캠프에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큰 놀잇감들을 전시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사다리라든지 그네, 시소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근처에서 막 아이들이 폐현수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팝업 놀이터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분해하는 장면, 분해하는 분해존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 저희 가족이 와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재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이 혹시 궁금해하는 점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8종류로 플라스틱, 비철, 고철, 뭐였지? 계기판 그렇게 해서 8가지로 완전히 분해가 가능하도록 분해를 한 것을 아이들이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재밌게 분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둘째 아이가 분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게 제가 플레이 스타터가 되었습니다. 잠깐 짚어보면 제가 선생님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준비한 주체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게 불과 작년 10월이에요. 그런데 그 팝업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살포시 했었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제가 팝업 놀이터를 함께 선생님들과 기획해서 한 게 올해 6월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게 굉장히 벅차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팝업 놀이터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팝업 놀이터를 기획해서 해보았구나라고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플레이스타터가 됐죠. 6월에 플레이스타터가 되고 그때부터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쭉 엄청나죠.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리시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신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불과 6월부터 지금 9월이죠. 9월까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생애 주기별 놀이이잖아요. 근데 생애 주기별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거예요. 영아부터 어르신들까지를 다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놀았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뻐요. 제가 했던 활동들을 간략하게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뽀글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인형극 대본과 그리고 음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형극을 만들어서 쉬운 저녁에 어린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때 아이들이 막 저희 거기 악당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딱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원숭이 바보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리가 뭐 꺼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성공했구나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팝업 놀이터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에는 만 1세, 2세 아동들이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아이들과도 오감 놀이를 진행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여름방학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집 앞에 호조벌이 이렇게 있어요. 너른 벌판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곳으로 곤충을 잡으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곤충 잡는 걸 좀 대대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만나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조벌 캠프를 기획을 해서 글쎄 가족 한 15가족이 모여서 숨쉬는 놀이터, 그 공공의 실내 놀이터 혹시 1박 자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숨쉬는 놀이터에서부터 30분 정도 걸어서 호수볼로 행진을 하고 거기서 곤충도 잡고 같이 놀다가 또 돌아와서 1박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우리 스스로 놀려고 계획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그리고 얼마 전에는 6, 7세 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만나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만났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과 만나서 또 의미 있게 같이 놀았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었죠. 제게 한국에 갔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게 사실 저에게 불안감이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 올 때.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성장, 교육, 이웃, 이 모든 퀘스천 마크들이, 물음표들이 다 느낌표로 바뀌어 있구나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플스 활동과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배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가 있고 내 이웃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작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내 개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장 크죠, 사실. 저 요즘 정말 행복하거든요. 선생님들 만나서 같이 해나가는 모든 활동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뿌듯하게 차오르는 벅차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지금 구리시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온 네 사람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희락이죠. 문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남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인데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이거 혹시 들으셨나요? 강의 때 안 하셨나요? 이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 다를까라고 문현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은 즐거움과는 달리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고 고통 뒤에 오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즐거움은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이라면, 기쁨은 어떤 일정한 고통이 있은 뒤에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플스에서 플레이센터가 되고 느끼는 감정이 이 희락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함께 만들어갈 때 즐겁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오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꿈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셔서 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연, 음악, 예술, 책, 경험, 창작, 무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서로 연결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놀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요한 삶의 성장을 도와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 나의 활동을 통해 내 아이들에게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그리고 아이와 부모를, 가족과 이웃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것을 플스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부는 이렇게 처음 구리시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어딘가에 가서 마이스토리를 저처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저분이 그 어떤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승환 씨 아시나요? 그 안중근? 예, 그분이 처음 데뷔할 때, 초연할 때 이분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던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전반적인 사업이 어떤 큰 틀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편 제가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는 이 사업을 한 지 7년이 넘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 활동을 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저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이 부담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동네에서 그냥 줄 돌려야 되는 아빠였어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야, 저걸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부담을 좀 내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쌓아나가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시흥시 놀이문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한 일들이 많지만 시에서 시 차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놀이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시니까 이제 일반 놀이 활동가의 관점에서 시 정책을 어떻게 볼까를 좀 고민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소개는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보건소가 놀이를 하냐. 보통 시에서는 아동과, 뭐 여성과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이 뭔지 그리고 우리 사업의 특징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희 이제 사업은 건강도시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 중에 그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그 지침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성인은 하루에 중강도 운동을 몇 시간, 고강도 운동을 몇 시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연령별로 다 세분화돼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건소 같은데 그 신체 활동을 증진하려고 계단에 뭐 한 계단 올라가면 뭐 수명이 뭐 늘어났습니다. 뭐 칼로리 이게 다 뭐냐면 저런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지하철역 이런데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국가에서 세계에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세요? 네? 치매? 나이가 올라가면 치매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하시죠. 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암보험 하나씩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암이 저게 이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암이 몇 번째인가요? 암이? 7번째예요. 예. 근데 저게 지금 2008년 자료지만 지금도 별 차이가 없는데 저 위에 이제 안 나온 거 있죠? 세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암이 무섭습니까? 운동 부족이 무섭습니까? 암보험을 드시는데 여기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신 분, 네. 여러분들이 모임 가가지고 뒤에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간식을 되게 많이 앉아 계세요. 갖다 드리기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볼 저런 자료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빨리 보내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갖다 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운동 부족이 더 심각한 그런. 근데 이제 저렇게 심각한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의 신체 활동률이 몇 등이라고요? 꼴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도 꼴찌, 성인도 꼴찌, 노인도 꼴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운동 부족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운동량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그래서 뭐 30대, 40대는 그 아주 비만이 폭증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만든 공공용 실내 놀이터 1호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제가 한 30분 정도 타임랩스로 찍은 거예요.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놀이활동을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놀지 말라도 만약에 아이들한테 달리기 해라, 올라가라 시키면 애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놀아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처음은 신체활동 증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놀이 사업을 보건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왜인지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1호에서 노는 모습이고 이거는 3호 놀이터인데 이것도 한 30분 찍은 건데 저희 아이가 혼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결국 길을 찾아서 자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아이들이 동기를 부여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자, 저래서 이제 시흥시 보건소가 놀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좀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시흥시 보건소 소장님, 여러분 혹시 시의회에 들어가 보셨나요? 네, 저도 기회가 있어서 탐방하러 갔는데 보건소장님이 그 부시장님하고 다르게 비슷한 레벨로 따로 책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위치가 이 정도구나라고 그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소장님이 저희 블로그를 뒤져서 읽어보시고 저희가 운영했던 저희가 이제 여러분처럼 놀이 활동할 때 그걸 보시고 시흥시에서 같이 일을 해달라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감동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제 아내는 공무원으로 저는 이제 이 위치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특이해요.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구의 시민이 제안하셔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제안하셔서 주민참여회사를 받아서 여기도 또 다른 색깔로 특이한 동네에 구의시가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절반은 안 오시거든요. 왜 자꾸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잘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좀 눈여겨보고 있는 저희들의 그 모습인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5가지 사업을 했어요. 팝업 놀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실내 놀이터, 어린이 추진단, 프레이 꾸러미, 놀이활동과 양성 관련 여러분들 다 앞에 사례 발표할 때 어떤 건지 대충 알게 되셨죠?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저렇게 많아져서 저걸 사업별로 관리하니까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져서요. 예, 저 사업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코어 했던 걸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현재 스코어 돌아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다 보니 연령별로 끊어보자. 왜냐면 보건소는 전 연령이 다 지금 그 사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거를 5대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한 2박 3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분 정도로 만든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저희가 2년 전에 그 행안부에서 한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로 뽑혀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때 제출했던 영상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더 살아오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번역하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결혼을 거부하는 이른바 비혼족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놀이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보건소 쪽에서 이렇게 놀이에 관심을 가지신 건 처음 제가 접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은 놀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플레이스타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놀이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점차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아이들 곁에 있는 모든 성인이 놀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놀이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삶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놀이활동과 양성과정은 이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수료한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관심 분야별로 함께 모여 생애 주기별 플레이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화용 플레이꾸러미는 시흥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놀이의 기회를 평등하게 시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만든 놀이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1년여의 준비를 통해 만들었고 놀이와 애착을 주제로 구성된 부모교육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형 실내놀이 시설인 숨쉬는 놀이터입니다. 시흥시 각 권역별 3곳에 완성되어
미세먼지 등 기후조건 관계없이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지역사회의 놀이 문화를 확산하는 놀이지원센터의 기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 공동 육아 모임을 통해 아빠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와 공원 등에서 열리는 팝업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박스 놀이터, 물놀이터, 흙놀이터 등이 열렸습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놀이 경험을 글로 적어 책으로 발간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흥시 보건소는 어르신이 접근하기 편한 보건소 앞 정원을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늠내 어르신학교를 개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했고 집에서 어르신 스스로 신체활동과 놀이를 실천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 활동 안내서 나리꽃방을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든 생애 주기별 사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영화형 플레이 꾸러미 부모 교육, 온라인 팝업 놀이터, 온라인 플레이 스타터 양성 과정 등이 시민들과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플레이 스타트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양한 놀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놀이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 정도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호에 가시면 이제 메이커 놀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이제 메이커 교육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핵심은 아이들이 전 과정을 다 경험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는 게 목적이지 뭐 코딩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아두이를 가지고 만드는 건 되게 단편적인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궁리해보고 만들어보는 그 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놉니다. 나중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그럼 저희 단체로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특별히 찍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놀고 한 30분 놀다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폐아동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는 장애아동이 전혀 난 자폐아동이야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동안 이런 이제 수상들을 했습니다. 특징을 설명하면 저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구리시도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예 법으로 이걸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담당 부분 성실하게 저희 집에 오시는 그 헌신도 보여주시고, 보건수장님이세요. 저희 집 식탁입니다. 지금도 식탁이 있는데 이분은 5년 근무하다 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7년, 이분은 초창기에 있다가 다시 업무를 복귀하셨어요. 최근에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저런 게 아마 뒷받침이 돼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결국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래 하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래 하면 그 일의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엊그제 저희 가족 중에 입학 사정관이 있어요. 저희 딸이 고3이라는데 같이 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입학 사정관을 만나고 또 내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뽑는데요. 근데 다만 워낙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찍어낸 아이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지만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미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기에서도 찍어낸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대요. 그런 아이들을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은 바뀌었습니다. 예, 그걸 모르시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시면 이제는 좀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진짜 됐구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었는데 입학사정관이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자체가 놀이에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희망적이구나. 예,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한국을 그렇게 봤지만 그래도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저희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저기 보직을 이제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옮겨야 돼요. 사업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비리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국에서 지금 유일한 보직입니다.
놀이만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 있어요. 시흥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그 시의원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좋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제 다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많은 사업을 공무원이 못합니다. 예, 결국 시민들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자기 행복을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울뚝불뚝 나온 사람 이렇게 오래 쳐다본다고 내 근육이 생기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내가 몸을 움직이는 고통을 그 준비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문효한 선생님이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하나하나 이 일에 참여하시면서 자기 삶을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 오티오 기쁨을 찾아가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접을 캠프라고 하는 걸 했었고요. 네, 이 음악은 이제 이 선생님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모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가 얼마 뒤에 그 합창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호적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가면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이거 어렵습니까? 네, 여기 구리 씨도 논밭 있죠? 가면 됩니다. 여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누군가 마음을 모아서 하면 되고 그것이 진짜 아이의 성장이고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머님들. 문어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요? 아까 저 아코디언 부르고 여기 친구니까 눈물. 네. 할 말 있어요? 네. 형들 많이 급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를 하기 위한 첫 모임이었어요. 셋, 출발! 9월 2일이면 얼마 전이죠? 제가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보고,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놀이를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 놀이들 사이에서 전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줬고, 근데 놀이감을 직접 만들 수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감을 또 어디서 구합니까? 마트. 인터넷에서, 마트에서.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야만 놀이감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방식을 복원하는 그게 이제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놀자 선생님이 이렇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놀고 있고, 이제 여기 배 선생님이 동네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네요. 팝업부터. 어마어마해요, 저거. 진짜. 저는 이제 모든 옷들은 황토 예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입었다고 해서 저걸 보령에서 공수해 왔어요. 네. 저걸 갔다가 저 한 1톤이가 저기 농사 지을 때만 겨울에 왕창 잡는 그 있잖아요. 그 마두로 만든 거 그거 하나를 갖다가 이걸 한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이건 학교에서 한 거. 혼자 하면 막막하고 그러지만 같이 협력을 하니까 저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그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한 역량 중에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학원 보내야 되나요? 저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실물 세계에서 협업하는 능력들
의사소통하는 능력들,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은 자동으로 배웁니다. 뭘 하면서요? 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다 보시면 재료들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50에서 한 300이 드는데 지금은 파버밀도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돈인지 아세요? 지금 5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동네에서 마음만 뜻하 있으면 저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파버 놀이터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인 그 모양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해먹도 보이시죠? 예, 저렇게 지금 고개를 했었어요. 이 정도만 저희가 시간이 더 보여드리고요. 제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니까 또 딱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막 말 많이 하고 싶죠? 막 너무 무슨 차올랐는데 그래서 뭘 하겠냐면 조별로 모이셔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시고요. 이야기하시다가 이거 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 네 분들을 이렇게 간택을 하세요. 당신 좀 와서 우리한테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론적인 교육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저런 놀이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 교육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동사 찾는 것도 해볼 거고요. 저희 놀이터도 기획을 해보고 그래서 팝업 놀이터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골목 놀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그것도 사실 저희는 이제 팝업 놀이터만 기획을 해왔어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세워놨지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하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여러분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놀이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 행사비를 거의 들이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십시일반 서로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구리시에게 간식 좀 주면 안 냈더니 여기 그 예상 집행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 좀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각자 조금씩 간식을 좀 준비해 오시면 제가 저 뒤쪽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놓을 테니까 그냥 막 놓으면 내가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뭘 갖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예, 나는 부담스러운 사람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갖고 오고 싶으시면 갖고 오셔서 좀 간식을 좀 나누는 그런 걸 해볼 테니까 저도 갖고 올게요. 예, 그러니까 저 테이블을 깔아놓을 테니까 한번 우리 다음 주에는 간식을 한번 나누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네별로 다시 모이셔서 오늘 그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뭘 느끼셨는지 나눠보시고 저 곱슬머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보시고 보셔도 한번 만져보시고 예,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무리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거 안에서 여기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막 이런 것들이 무대에 보여지는 거가 보이니까 어느 정도 보여지는 이제 여기